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국내 코로나 비상사태를 오는 5월 11일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한인타운에서 북서쪽으로 10여 마일 떨어진 베버리 크레스트 지역 고급 주택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 하프문베이의 한 농장에서 7명이 숨진 총기 난사 사건은 수리비 $100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게 폭행당한 뒤 숨진 흑인 청년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집단 구타를 당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최근 들어 식당이나 대부분 서비스 업소에서 팁을 사실상 강요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심지어 직접 음식을 픽업하거나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팁을 요구받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1년 전보다 상황이 나아진 건 맞지만 경계를 풀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한 겁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테오도로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어제 성명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committee has advised me that, in its view, COVID-19 remains a global health emergency, and I agree. 앞서 WHO 국제보건긴급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를 열고 3년간 이어진 코로나19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회의 결과 1년 전보다 상황이 나아졌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팬데믹 종료를 선언하기는 이르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코로나19 하위 변이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 인플루엔자 조기 발생 등으로 의료 시스템에 큰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 내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데다 중국 정부가 방역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위원회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In the past 8 weeks, more than 170,000 people have lost their lives to COVID-19. And that's just the reported deaths. We know the actual number is much higher. WHO의 유지 결정에 따라 출입국 검역과 확진자 격리 기간 운용 등 각국의 기존 방역 대응 체계에 당분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WHO는 다음 분기 국제보건 긴급위원회 회의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다시 논의할 전망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오는 5월 11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즉각적인 종료를 요구하는 공화당 하원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 같은 일정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는 트럼프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3월 처음 선포된 이후 90일 단위로 연장돼 왔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 관련 비용을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난 주말 베벌리힐스 인근 지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2시 35분경 LA 한인타운에서 북서쪽으로 10여 마일 떨어진 베벌리 크레스트 지역의 고급 주택가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총격으로 20, 30대 여성 3명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4명이 총상을 입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이 중 2명은 중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여성 3명의 신원도 확인됐는데 모두 애리조나와 일리노이주 등 타주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격이 발생한 현장은 야외 수영장과 샤워 시설 등이 갖춰진 $300만 달러짜리 주택이 있는 곳으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새벽까지 모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의 신원과 자세한 사건 경위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총격이 발생한 곳은 베벌리 힐스 외곽 지역의 부촌으로 유명한 곳인데 대부분 단기 렌트 형식으로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많고 이 때문에 이전에도 파티나 소란 행위들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올 들어 LA 카운티 내에서 발생한 두 번째 총기 참사로 앞서 지난 21일 몬터레이 파크 댄스 교습소에서 11명이 숨진 지 일주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올해 첫 한 달이 지나가기 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총기 참사는 모두 7건으로 늘어났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하프문베이 농장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은 수리비 $100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3일 하프문베이의 버섯 농장 두 곳에서 7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올해 66살 중국계 노동자 자우 천리는 $100 수리비 청구서를 받고 격분해 총을 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자우는 자신이 몰던 지게차와 동료 일꾼의 불도저가 충돌했는데 농장 관리자가 수리비 $100를 청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우는 충돌 사고 책임이 동료 일꾼에게 있는데 자신에게 수리비를 청구해 농장 관리자에게 따져봤지만 관리자는 계속 수리비를 자신에게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우는 검찰 진술에 앞서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범행은 후회하지만 농장에서 일하며 괴롭힘을 당했고 자신의 항의도 무시당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멤피스의 흑인 운전자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구타당해 숨지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는 시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멤피스 수사당국은 지난 27일 밤 숨진 흑인 운전자 타이어 니콜스가 경찰에 체포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은 경찰이 지난 7일 교통단속에 적발된 29살 니콜스를 차에서 끌어내리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경찰들이 바닥에 엎드리라고 하자 니콜스는 집에 가려 한 것뿐이라며 오히려 경찰을 진정시키려 합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 갑자기 니콜스가 도주하기 시작했고 경찰관들은 테이저건을 쏘며 추격했지만 끝내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약 7분 후 약 70m 떨어진 곳에서 도주한 니콜스를 잡자마자 경찰은 주먹과 발로 니콜스를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니콜스는 엄마를 외치며 울부짖었지만 경찰관 2명 중 1명은 니콜스를 잡고 1명은 여러 번 발로 찹니다. 그렇게 니콜스는 20분 동안 구타당했고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일 만에 숨졌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전직 경찰관 5명은 전원 면직돼 2급 살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멤피스를 시작으로 LA, 워싱턴 DC, 뉴욕 등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멤피스에서는 시위대가 도시를 행진하며 경찰의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순찰 중이던 경찰차를 에워싸고 경찰관들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1991년 경찰에 의해 구타당한 로드니 킹부터 2020년에는 경찰이 하루에 약 3명을 살해하는 등 잔인한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맨하튼에서는 약 250명의 시위대가 행진하며 시위를 벌이던 중 일부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해 각각 폭력 혐의와 공공기물 파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공개된 영상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할 수 있지만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폭력이나 파괴 등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며 시위대에게 평화로운 시위를 촉구했습니다. 숨진 니콜스의 어머니도 아들이 온몸에 멍이 들고 아들의 목을 부러뜨린 경찰의 행동은 가혹했지만 시위대가 도시를 불태우고 거리를 파괴하는 것은 원치 않고 숨진 니콜스도 원하지 않았을 거라며 시위대가 니콜스와 함께한다면 평화적으로 시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음식값이 올라 팁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서비스업소에서 사실상 팁을 강요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도 늘고 있습니다. 팁은 서비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반적인 10% 팁은 거의 사라지고 18% 상당의 팁이 자동 포함되거나 20%에서 많게는 30%까지 팁을 내도록 강요받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CBS 뉴스는 예전에 팁이 요구되지 않던 방문 수령이나 드라이버 스루로 주문할 때도 팁을 요구받고 있고 디지털 기기 지불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기본 15%에서 최대 30%까지 팁을 내도록 요구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디지털 기기는 팁을 내지 않는 옵션도 있지만 종업원이 앞에서 지켜보고 있어 사실상 강요받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업소는 약 18%의 팁을 청구서에 미리 포함시켜 결제하도록 하고 있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팁을 이중으로 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들은 SNS에서 지나친 팁 강요 사례들을 소개하며 불만과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밀려드는 망명 신청자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임시 거쳐 이주를 거부하는 망명자들까지 나오면서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시가 맨해튼 호텔에 머물고 있는 망명 신청자들을 브루클린 크루즈 임시 쉘터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망명 신청자들은 임시 쉘터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어 뉴욕시와 망명 신청자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밀려드는 망명 신청자와 넘쳐나는 노숙자 대비 노숙자 쉘터가 부족한 뉴욕시는 올해 초 브루클린 크루즈 터미널에 1000여 명의 남성용 임시 노숙자 쉘터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맨해튼 미드타운 왓슨 호텔에서 지내온 망명 신청자들을 브루클린 크루즈 임시 쉘터로 이동시키고 있지만 브루클린 임시 쉘터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들이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며 다시 맨해튼으로 돌아와 왓슨 호텔에 거주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 가족 단위 이민자들은 아파트를 마련해 입주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옹호 단체는 브루클린 크루즈 임시 쉘터는 약 1000여 개의 침대가 있지만 화장실은 단 4개뿐이고 침대는 움직일 수조차 없이 비좁고 음식도 제한된 시간에만 제공되며 물 사용이 끊기는 열악한 조건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망명 신청자들을 호텔 또는 아파트로 이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값비싼 호텔 및 아파트에서 머물도록 할 자금은 누구 지갑에서 나와야 하냐는 목소리도 거센 상황입니다. 뉴욕시는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4만 2천 명 이상의 이민자가 몰려들어온 상황이며 브루클린 크루즈 임시 쉘터 시설은 다른 노숙자 쉘터 시설과 동일한 조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가 열악한 시설을 갖춘 쉘터로 이동시키며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망명 신청자들의 거센 반발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세율이 높은 주에서 낮은 주로 이동하는 현상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구조사국과 싱크탱크 조세재단 데이터를 분석해 팍스 비즈니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20만 명이 주 경계를 넘는 이사를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율 부담이 높은 주에서 낮은 주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유입 인구가 가장 많았던 5개 주의 유효세율은 9.9% 이하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와 텍사스, 테네시주의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주의 전입자 수는 전체 타주 이주자의 68%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주와 뉴욕, 일리노이주 등 인구 유출이 가장 많았던 5개 주의 유효세율은 11.5% 이상으로 전체 타주 이주자의 76%를 차지했습니다. 조세제도별로 구분하면 소득세가 없는 주들은 지난해 66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새로 얻었고 고정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지역의 인구도 2만 7천여 명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주들은 54만 2,102명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조세재단은 팬데믹 사태 이후 재택근무가 늘며 근로자가 희망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활성화됐고 이 같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기와 가스 공급이 끊어진 가정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생물 다양성 센터 등 비영리 단체 3곳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 사이 국내 3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요금 체납에 따른 전력업체들의 단전 조치 횟수가 150만 회를 넘겨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가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스 공급이 끊어진 경우는 지난해보다 76% 늘었습니다. 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가운데 소비자가 부담한 전기와 천연가스 요금은 각각 14%와 19% 늘었습니다. 앞서 에너지정보청은 연료비 급등과 추위 등으로 올겨울 난방비가 지난해보다 28%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지원에 135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권 줄을 새치기 당한 남성이 100만 달러의 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지난 27일 우연한 기회에 100만 달러의 스크래치 복권에 당첨된 한 남성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올해 43살의 스테파노즈 에스피노자로 퇴근길 한 식료품점에 들려 복권을 구매한 뒤 이 같은 행운을 잡게 됐습니다. 에스피노자는 복권을 사기 위해 가게 앞에 차를 세운 뒤 자판기 앞에 줄을 섰는데 한 남성이 앞에 끼어들자 따지지 않고 카운터로 옮겨 복권을 구매했습니다. 스크래치 복권 당첨금은 100만 달러, 한화로 약 12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입니다. 놀란 에스피노자는 복권 발급처에서 당첨 사실을 확인받았고 자신의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당첨금으로 집을 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탱크 지원을 약속받은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과 전투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또는 서방과의 협상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미국과 독일 등 서방의 탱크 지원이 결정되자마자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무기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과 전투기입니다. 탱크는 러시아의 진격을 막고 러시아 점령지를 뚫고 들어가는 용도, 장거리 미사일과 전투기는 크림반도 포병기지 등 러시아의 후방을 타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우크라이나 측의 설명입니다. 서방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특히 전투기 지원과 관련해 숄츠 독일 총리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twas gelernt in der Politik, dass ich auf hypothetische Fragen nicht antworte, egal ob sie meine Person oder tatsächliche Situationen betreffen. Und das gilt für diese Frage auch. Und im Übrigen hat der Bundeskanzler dazu meines Wissens alles gesagt, was zu sagen ist.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안보 포럼인 뮌헨 안보회의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의장은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전투기 공급은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서방의 탱크 지원에 연일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온 러시아는 한 발 더 나아가 종전 협상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부코프 외무차관 등 러시아 고위 관료들은 서방이 경쟁적으로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며 대화에 의미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크렘린궁은 나토가 전쟁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며 특별 군사작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지 시간 30일 러시아군이 동북부 하르키우와 남부 헤르손에 포격을 가해 최소 5명이 숨졌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국산 건강식품의 인지도가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인과 식습관이 비슷하고 건강을 중요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형형색색의 전통 의상을 입고 축제 현장을 찾은 시민들. 지난 주말 진행된 이 행사는 베트남의 전통 설날인 떼을 기념하기 위해 펼쳐졌습니다. 베트남인들은 설만큼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을 지키기로 유명합니다. 올해 베트남 설 행사에는 한국 기업의 부스가 처음으로 자리했습니다. 한국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자는 취지입니다. 이 행사에 참여를 해서 저희 제품들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 고려인삼의 우수성을 좀 알게 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은 한국의 윷놀이를 즐기는 등 새로운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미 한국 K 콘텐츠와 화장품에 익숙한 만큼 식품에 대한 관심도도 남달랐습니다. 베트남 커뮤니티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한 배우도 행사장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산 건강식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표현했는데 무엇보다 품질에 대한 우수성에 대한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I am a very busy person. I travel a lot. And at my age, I need energy, and this really helped me to boost my energy. I always have, especially the drink, the kind of drinking, and I always have it in my purse. So I drink twice a day. 한국인삼공사는 아시안 커뮤니티를 교두보로 삼아 주류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때문에 젊은 층들이 좋아할 수 있는 먹기 편하고 간편한 제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Oh, it's like really refreshing. It tastes really good actually. I like it. 닐슨 조사 결과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구매력은 지난 20년 동안 다른 인구 집단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조 3천억 달러를 소비했는데 팬데믹 종식 후 이들의 구매 영향력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국산 브랜드가 아시아계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로 풀이됩니다. 지난 주말 미주 호남 향후의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남미 대륙의 호남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향후 회원들. 팬데믹 사태로 서로의 근황을 확인할 길이 없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지난 주말 정기총회와 13대 회장 이취임식이 개최되면서 타주와 타국에 사는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앞으로 더 인구도 많아지고 우리가 뭉쳐야만이 뭔가 우리가 보람이 있고 혜택이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이날 행사에는 뮤지컬 도산으로 유명한 무대 예술인 그룹 시선이 자리에 신임 회장단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회원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미주 한인들과 모국을 연결하는 일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주 붙는 느낌, 소화가 안 되는 느낌, 그게 바로 몸속에 노폐물이 쌓였다는 신호. 이럴 땐 바로큐 95를 추천해드립니다. 파인애플 추출물인 브로멜라인 천연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 분해 작용에 탁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병풀 추출물까지, 거기다 맛까지 이제 마음껏 먹고 건강하고 슬림한 몸을 가꾸세요.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